해야지. 아파서 모든 애가 할까? 하지 않을까요? 자, 어디 보자. 12번 해야 되고. 그 다음에 16, 17 해야 되고. 네. 해야 되고. 자, 20번이 전면이군요. 진짜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보시는 게 제일 어려웠어요. 자, 계속해서 이 20번의 탄생 배경은 한대부고 서술형에 킬러 문제 있을 때 일단 12번부터 자, 이 명제인 척하는 도형 문제. 참, 내가 나도 내 자료의 한계를 느낀 부분이고요. 기존의 시험지에서 객관식 12번에 넣을 적당한, 그러니까 12번에 뭔가 문제가 또 오류가 있었어. 살리기가 힘들었어. 뭐 지웠다? 그러니까 이제 그 객관식 시험 어려운 문제를 하나 이렇게 집어넣어야 되잖아. 하나 이렇게 집어넣었어. 다음 시험지를 제작하려고 이제 초안을 만들고 있는데 다음 시험지 12번이거든. 그래서 다시 지우고 다시 세 문제 집어넣어놨는데 그럼 또 이제 최종 직전 때 12번이 또 겹치네. 아무튼 약간 자료가 한계를 느끼면서 좌표평면에서 두 직선 y는 4-x, y는 k, 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경계 및 내부를 도형 D라고 하자. 그러니까 D 중에 선 하나만 결정이 안 돼 있는 상태죠. 자, 그래서 도형 D를 완성하지 않고 y는 k는 아직 그리지 않은 상태에서 자, 윤리성만 먼저 y는 4x 먼저 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4. 여기 문제에서 말하는 점 A고, 그 다음에 여기 Y좌표 4, 점 B고, 그 다음에 5. 자, 이렇게 들어간 상태에서 Y는 K가 좀 이따 그려질 거야. 자, 영역 D에 속하는 어떤 점 P, 어떤 P에 대하여 각 POA와 각 PAB가 같다. 자, 여기 어떤 P가 들어가가지고 POA와 PAB가 같다라고 했는데 너무 오가 섞는걸? POA 요각과 PAB 요각이 요렇게 같다. 자, 이게 조건이야. 오케이. 이렇게 되려면 이 P가 P 나름대로 이 조건 하에서 움직이는 모양이 있을 거라고. 이 조건을 가지고. 이 조건을 가지고 움직일 때 그 P라고 하는 도형이 움직여서 올라갈 수 있는 가장 높은 Y좌표. 그 Y좌표의, 자, 문제가 경계야, 경계 및 내부야. 경계 및 내부. 그러니까 가장 높은 자리에 Y는 K가 딱 맞춰서 딱 들어가면.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제일 높은 자리인 셈 쳤을 때, Y는 K가 요렇게 딱 들어가면.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보다 K가 더 낮아도 어떤 데서 이제 만족하게 되는데, 문제가 말하는 건 K의 최대 이런 식으로 물어보게 되니까 이 P가 가장 높을 때 Y는 K가 딱 들어가려면 딱 이 점 하나에서 어떤으로 만족하게 된다.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제 이 각과 이 각이 같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P를 움직이자면 어떤 도형이 될 거냐의 문제지? 맞아? 자, 그러면 얘는 뭐가 떠올라야 되냐? 떠오르기가 쉽지가 않겠지. 요렇게 하면 떠올라요. 자, 어떤 원이냐면 5하고 A를 지나는 원인데 5하고 A를 지나는 원인데 그게 요 Y는 3X에 접해야 돼. 뭔 소리야? 접선과 현이 이루는가? 원주가 중상도형. 오케이. 그럼 이걸 갖다가 수상도형으로 이 직선이 지금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직선 고정된 접선을 기준으로 그럼 이렇게 수직해서 가가지고 이 어딘가에 원의 중심이 있어야 되는 거죠. 맞아? 그 다음에 OA는 현이 되니까, 맞지? 이 원의 현이 되니까 OA의 수직이등 분선 그 어딘가에 원의 중심이 있어야 되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원의 중심이 되어줘야 하는 거야. 오케이. 그리고 P는 요 위에죠. 오케이. 범위 한계는 이 밑으로 내려오면 안 되고, 오케이. 이 원 중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호위에죠. 이해되니? 요렇게 되는다라고 하는 거지. 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 중심과 반지름이 나오면 P가 제일 높을 때가 딱 나올 거 아니야. 맞지? 이제 그게 K의 최소값이다 이거죠. 이해돼요? 열나 명제인 척하는 도형제. 오케이. 자, 이럴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자, 그럼 이제 마저 완성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사실 이걸 떠올리기는 굉장히 힘든데 이 마저 계산하는 과정은 그렇게까지 복잡하진 않아요. 그러니까는 접선이니까 이거 수직이라서 이래서 기울길이고요. 그 다음에 4,0지나요. 맞지? 그러니까는 요 직선을 갖다가 만들어내는 거 y는 x 마사로 그렇게 어렵지 않은 일입니다. 오케이. 그리고 요 직선 같은 경우에 수직 이등분선이라고 하지만 결국 이렇게 x축의 수직으로 서는 직선이잖아. 맞지? 그러니까 요 좌표만 나오면 끝나는 거고 요 좌표는 5와 a의 중점이란 말이야. 즉 2,0이지. 그래서 얘는 x는 2라고 하는 직선이야. 오케이. 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원의 중심은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가 이제 원의 중심이 되겠고요. 자, 그럼 반지름은 얘를 갖다 원점이랑 재도 되고 a점이랑 재도 돼. 오케이. 물론 기울기 1이라는 걸 이용을 해도 돼. 자, 그렇다면은 이 반지름의 길이는 2루트 2가 되겠지. 이해돼요? 그러면은 가장 높은 P의 좌표는 2, 마이너스 2 플러스 2루트 2. 자, 요렇게 되겠고. 자, 그러면은 요 마이너스 2 플러스 2분의 루트 2가 K의 최대값이 되겠다. 이해되니? 그럼 보기에 있는 모양을 얘를 갖다 좀 2로 묶어 놓은 상태고요. 그럼 답은 2번. 이해되니? 생각하는데 3분 30초, 푸는데 30초. 내가 볼 땐 그래. 내가 이거 푸는데 4분 정도 걸렸거든요. 내가 푸는데 4분 정도 걸렸는데 생각하는데 3분 30초, 푸는데 30초. 그러니까 풀이는, 이 계산은 되게 간단해요. 나머지 거 알아내면. 그런데 여기서 이 돌은 뭐지? 하고 이 원을 그려내는 데까지. 이가 같은 이 원 그려내기. 이게 어렵지. 듣고 나서도 와, 저거 어떻게 생각하냐 막 이런 생각이 좀 들지 않았을까? 맞아요? 감정 비슷해요? 자, 이 수능 기출 내는 놈들이 기상천외한 놈들이 많아요. 이것도 이제 모의고사 기출이에요. 자, 아무튼 넘어가 볼게요. 그 다음에 16번. 자, 얘 같은 경우에는 합성함수 그래프가 필요합니다. 그려줘야 돼요.
그런데 이게 합성이 두 개 합성이 아니야. 두 개 합성인 척 하는데 사실은 세 개 합성이야. 왜? EX도 하나 합성이야. 이해되니? 자, 그래서 시작을 y는 EX부터 해야 돼. y는 EX부터. 자, 그러니까는 얘 범위 제한이 마지막 방정식을 갖다가 마지막 함수, 합성함수 만드는 상태에서는 0에서 2분의 1까지만 시키는 거야. 그래야 이게 어디까지 하니까 1까지 하니까. 이게 그래야 F로 들어갈 때 0 이상 1 이하에서 들어간다 이거지. 이해되시나요? 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서 어디를 한번 갈라줘야 돼? 2분의 1 나오는 애를 한번 갈라줘야 되지. 맞지? 왜 fx가 2분의 1로 식이 바뀌니까. 맞니? 자, 안 그려놨네. 자, 이게 y는 dx고 0, 1, 2분의 1. 자, 여기 1. 자, 여기 y는 fx고. 맞지? 자, 얘랑 간격이 좀 다른데 그냥 그러려니 하세요. 예쁘게 그리려니까 오히려 간격이 달라졌어요. 자, 그러면 일단 y는 f2x 먼저 시도하고 그걸 갖다 이용을 해서 그 다음에 최종 원하는 그래프를 그릴 거야. 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 그래프는 0, 2분의 1 사이에 얘 때문에 어딜 체크해야 돼? 4분의 1 한번 체크해야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여기 4분의 1 체크 하자라고 하면 이제 0 들어가면 0에서 0,0점. 0,0점. 자, 그 다음에 4분의 1 들어가면 2분의 1, 2분의 1에서 1 해가지고 4분의 1,1점. 맞지? 자, 그 다음에 2분의 1 들어가게 됐을 때, 여기가 1이냐? 사실 말이 안 되지만 그냥 가. 자, 2분의 1,1점. 그 다음에 2분의 1 들어갔을 때 1이 나오고 1 들어가면 0에서 이렇게. 자, 똑같은 그래프를 그린 것 같지만 사실은 위아래로 많이 길어진 상태입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y는 f 합성 f2x 이 녀석을 마지막으로 그리려고 하는데, 자, 이번에도 현실 비율이 좀 말이 안 되지만 그냥 보세요. 자, 0, 2분의 1, 4분의 1까지 체크를 했고, 그 다음에 또 어디를 체크를 해야 돼? 여기서 2분의 1을 다시 한번 체크를 해야 되는 거지. 여기서 다시 한번 체크를 해가지고, 자, 요게 8분의 1, 요게 8분의 3.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 8분의 1, 8분의 3을 한 번 더 체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제일 처음에 0이 들어가게 되면 0 들어간 게 0에서 0,0. 자, 8분의 1 들어가면 2분의 1, 2분의 1 들어가서 1. 자,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다시 여기가 또 1. 맞니? 자, 그 다음에 다시 4분의 1 들어가게 되면 1 들어가면 0. 자, 느낌 알지? 자, 그래서 이제 요렇게 생겼단 말이야, 이렇게. 자, 사실 훨씬 길어. 사실 훨씬 긴데 얘를 좀 압축이 돼 있는 절반 정도 압축을 시켜놓은 상태야. 자, 그럼 이 상태에서 y는 mx가 그려질 건데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길 말한다. 자, 그러면은 얘가 요렇게 그려지면 하나, 둘, 셋 서로 다른 세 점이야.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커지면 두 점이고 이거보다 낮아지면 네 점이거든. 맞니? 근데 왜 문제가 최대라고 들어간다요? 하나가 더 있긴 더 있어. 어디냐면 여기야. 0. 0일 때 하나, 둘, 세 개야. 오케이. 이 두 개 중에 최대라는 뜻인 거야. 이해돼요? 자, 그렇다면은 요 점 8분의 3,1점을 가지고 기울기를 만들어내는 게 문제가 원하는 m의 최대값이니까 얘로 기울기를 만들면 딱 3분의 8로 역수로 뒤집어주면 되는 거지 지금. 이해되니? 자, 그럼 요게 지금 문제가 말하는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게 되는 m의 최대값이다. 이해되시나요? 오케이. 자, 그리고 17번. 일단은 내가 출제하면서 이게 제일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출제를 한 것이겠죠. 근데 이건 한 명 맞았고. 봤던 문제구나. 자,
그랬다. 자, 그럼 이쯤에서 이제 인증멘트를 갖다가 넣자라고 하면 우리 인선이는 인증멘트를 뭐라고 보내주냐면 저는 시험을 본 후에 이 남은 영상을 보고 있습니다 라고 보내주세요. 자, 인증멘트는 이렇게 넣기로 하고요. 영상 보다 뜨끔할래 나? 시험 아직 안 봤는데 일단 영상부터 보고 있는데 자, 아무튼 냈던 문제구나. 근데 둘이 틀렸어. 냈던 문제가 아니라지. 이게 어디 문제였지? 제일 처음에 나왔던 게 고쟁이도 있고 블라에도 있고 그 다음에 엔진에도 있고 부스터에도 있었나? 일단 엄청 많았어요. 어쨌든 자주 봤어요. 볼 때마다 짜증났지만 어쨌든 자주 봤어요. 자, 하지만 어떻게 푸는지 기억들 안 하더라. 자, 한 명만 기억났다. 자, 내용은 결국에 뭐였냐? 이게 구로 나눈 나머지로 분류를 해야 되다 보니까 숫자는 20개밖에 없고 굉장히 무식한 느낌이 들게 되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하는 거지. 일단 A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1부터 20까지의 자연수를 1, 2, 3, 4, 5, 6, 7, 8, 9에서 꺾어야지. 그래서 10, 11, 12, 13, 14, 15, 16, 17, 18 꺾고 19, 20. 자, 이렇게 만들어둔 상태에서 뭐로 분류한 거야? 구로 나눈 나머지가 같은 애들끼리 세로 줄로 맞춰놓은 거야. 자, 거기서 문제 내용상 문제 안 읽어줬어도 다 알지 지금. 내가 안 읽어줬어도 다 알아. 문제 내용상 SA는 최대가 되려고 하니까 합이 최대가 되려고 하니까 일단 확정은 아니고 잠정적으로다가 이제 큰 수부터 만들어간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제일 큰 수 누구를 넣고 싶어? 20을 넣고 싶어? 자, 이렇게 됐을 때 누구를 버려야 하냐? 9로 나눈 나머지가 2를 집어넣고 9로 나눈 나머지가 7이를 버려야 된다. 맞지? 합이 9의 배수가 아니게 되도록 이다 보니까 그러면 7라인 여기를 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케이? 여기를 버릴 때 이게 통째로 이렇게 다 벌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19를 넣고 싶어 라고 하게 되면은 요 라인이 버려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18을 집어넣을 때는 어디가 버려지게 되는 거지? 지연아, 18 집어넣을 때 누구 버려야 돼? 그치. 이게 9의 배수 라인은 다른 라인과 좀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이 둘 중에 하나만 들어갈 수 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누가 크냐? 15가 크다. 15에 체크를 하게 되면 누굴 버리게 돼 있냐? 여기 32. 요 라인을 버리게 돼 있는 거고. 그 다음에 14를 갖다 선택을 하겠다. 그럼 43. 자, 요 라인이 버려지게 됐다. 근데 아직 8개가 안 됐단 말이야. 맞지? 오케이. 자, 여기 현재까지 몇 개 골랐니? 5개를 골랐잖아? 맞지? 그럼 살아남은 데서 큰 순서대로 차례대로 요렇게 올라주는 게 일단은 최대한 크다. 오케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얘 6 너무 작으니까요. 얘 말고 대신에 이쪽 거 12등은 안 돼요. 잠깐만 11 이미 11이잖아. 여기 버려진 애가 맞지? 얘 말고 12등은 안 돼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12를 넣고 싶으면 15를 같이 버려야 되기 때문에 이게 여기서 틀어버리면 분명히 더 작아지게 돼 있다라고 하는 거 먼저 인식을 해주기 바랍니다. 이해되니? 그러니까 이게 최대 증명이라는 걸 하기가 되게 불편하게 생긴 녀석이라서 오케이. 자, 이렇게 그냥 말로 설명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럼 B라는 녀석을 갖다 설정을 할 때에는 얘보다 옆에다 한 줄을 더 만들어야 되는 거지. 10으로 나눈 나머지로 분류를 하게 되는 거니까요. 자, 그래서 1, 2, 3, 4, 5, 6, 7, 8, 9하고 얘는 10 여기까지 가고 그 다음에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자, 요렇게 두 줄로 써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얘 같은 경우에는 SA를 최대한 작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SB를 최대한 작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작은 데서부터 들어가게 됐는데 자, 그럼 여기서도 잠정적으로 먼저 결정을 하게 되는 게 자, 1 들어갈래? 라고 할 때 누굴 죽여야 돼? 수민아, 이거 1 들어갈 때 누구 죽여야 돼? 10의 배수가 되지 않도록이야. 1 들어갈 때 누구 죽여야 돼? 그치. 9하고 19 요 라인을 통째로 죽여버리게 된다고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2 들어가게 될 때는 여기 8하고 18 라인을 죽이게 되고 3 들어가게 될 때는
자, 여기 7하고 17 라인을 죽이게 돼 있고, 자, 4 들어가게 될 때는 6하고 16 라인을 이렇게 죽이게 돼 있지. 자, 그리고 나서 5가 들어갈 때는 누굴 죽여야 돼? 그치, 15를 죽여야 된다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은 차례가 작은 데서 그럼 10이고, 그럼 10이면 20을 죽여야 된다고 하는 거고. 오케이. 자, 그럼 여기까지 지금 몇 개니까? 6개니까, 여기서 지금, 2개를 더 골라야 돼, 그치? 자, 그렇다면 2개를 더 고르게 되면 여기 11, 12. 자, 여기까지 고르게 되지. 오케이. 자, 그럼 여기서 지금 문제가 되는 자리가 뭐냐면, 문제 조건 중에 N, A 교집합 B가 몇이 돼주라. 1이 돼줘라. 자, 현재 10, 11 이대로 고르면 10, 11이 2개가 교집합으로 걸리기 때문에 하나는 피해야 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10이나 11이 빠지게 되면은 들어갈 수 있는 게 5, 2, 1 요렇게 남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5도, 2도, 1도 이미 이쪽에 골라졌다 이거야. 오케이. 그래서 여기를 줄이는 걸로는 방법이 없다는 거지. 자, 그러면 대신에 10이나 11 중에 더 큰 수로 가게 되면 여기서 12, 13이 죽었으니까 여기서 13으로 대신 가는 게 가능하네. 최대한 작은 것 중에 고르겠다라고 하는 거고, 그럼 여기서 10과 11 중에 누굴 버리는 게 유리하냐 라고 했을 때 11을 버리는 게, 왜? 더 큰 수를 버리는 거지. 10, 11 중에는. 그게 S, B를 갖다 최대한 줄이는 방법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해되니? 자, 그래서 문제가 말하는 SA 빼기 SB의 최대값을 할 때 현재 요렇게 표시된 걸로 확정. 이해되니? 자, 그래서 SA 빼기 SB를 할 때 이걸 미리 덧셈을 하고 뺄셈을 하는 게 아니라, 요거 계산 팁도 선생님이 얘기했었지, 그치? 덧셈을 다 한 다음에 뺄셈을 하는 것보다 좀 짝 맞춰서 뺄셈하는 게 그나마 예쁘지 않겠냐라고 했는데, 짝 맞추는 것도 그렇게까지 예쁘진 않았어. 아무튼 자, 그래서 여기 덧셈이 되는 애 얘기를 해보자면 그나마 짝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게 10이 겹치니까 짝. 오케이. 자, 그 다음에 11 14 그 다음에 15까지는 짝이 있는 셈이지. 여기까지는 짝이 있는 셈이고 18, 19, 20은 그닥 딱히 짝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없고, 자, 그 다음에 빼기로 들어갈 때 여기에 10, 여기에 1. 그런데 2 더하기 3 더하기는 별로 짝이 마땅히 없는 셈이고, 2 더하기 3은 마땅히 짝이 없는 셈이고, 그 다음에 4 더하기 5 같은 경우에는 짝이 좀 있는 셈이고, 자, 그 다음에 12, 13 12, 13 얘네들은 딱히 짝이라고 하기가 좀 애매한 이런 상태가 된 거죠. 이해가 됐나요? 오케이. 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서 지금 개수 맞냐? 8개, 8개? 뭐가 빠졌어? 위에 6이 빠졌어. 여기다 넣자. 자, 짝이 없긴 마찬가지. 자, 그래서 요거 뺄셈을 할 때, 자, 요렇게는 똑같은 거니까 빼주고, 요렇게 하면 10. 자, 요런 식으로, 요렇게 하면 10, 요렇게 하면 10. 얘네들은 좀 그나마 편하지 않겠냐? 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고,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냥 계산해야지 뭐. 요렇게 빼면 6. 그나마 좀 낫냐? 요렇게 빼면 6. 오케이. 자, 그래서, 6 3개, 6, 3, 18 더하기 12 하나, 둘, 셋. 여기다 20까지면 50. 오케이. 그 다음에 빼기 남은 게 요게 2, 3 두 개 남았지. 그래서 5 요렇게 계산하는 게 63을 만들어내는데, 이 덧셈에서도 쭉 따더하고 쭉 따더해서 빼는 것보다 조금 편하지 않겠냐. 그냥 내 생각. 뭐 그냥 쭉 따더하고 쭉 따더해서 빼도 되기는 하고요. 뭐 그런 겁니다. 자, 넘어올게요. 자, 20번 정렬에 빛나는 20번. 자, 편하게 풀라고 옆에 오른쪽에 아예 B칸을 다 만들어서 한 페이지에 딱 한 문제를 넣어놨는데, 그게 이 문제 정답을 맞추는데 그닥 도움이 되지 못했나봐요.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전멸 났는데 쉽지 않아 그런 기분 상하겠지. 이게 20번이 또 뭐가 문제냐면 어느 정도 푼다고 해도 답을 정확하게 맞추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자, fx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삼 gx는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a가 fgx는 fx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 둘 정수 A 개수 요게 문제인데 보자. 일반론으로 접근을 해서 gx를 t 오케이. 그러면은 ft는 fx. 그러니까 평소에는 이걸 일반론으로 또 하지도 않아. 왜? gx를 t로 바꿨을 때 x가 안 사라지거든. 그래서 얘를 일반론이라고 하지도 않아. 자, 그런데 이 문제는 식으로 접근을 하자면 일단은 이렇게. 이해가 되니? 자, 그렇다면은 얘가 t제곱 마이너스 2t 마삼은 x제곱 마이너스 2x 마삼 맞아? 알려주고 넘어가면 t제곱 마이너스 x제곱 빼기 2의 t마 x 있냐? 이렇게 됐어? 그럼 얘가 t마 x t 플러스 x 마이너스 2는 0 여기까지 됐나요? t는 x 또는 t는 마 x 뿌리 이렇게 쓰지 말고 어차피 t마 x는 0으로 풀어야 되고 t 플러스 x 마 2는 0으로 풀어야 돼. 오케이. 이제 t의 정체가 뭐야? gx잖아. 자, 그러니까는 얘가 x제곱 플러스 x 뿔의 1은 0 또는 x제곱 플러스 3x 뿔 a 마 2는 0 이렇게 되니? 자, D1이라고 표시하고 첫 번째 판별식 1마 4A 자, D2라고 표시를 해볼게요. 두 번째 판별식 9마 4A 뿔 8은 17마 4A 대소가 되게 분명해. 누가 크고 누가 작아? D2가 크고 D1이 작아. 그럼 얘가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두 개가 되려면 당연히 누가 양수 누가 음수? D2 양수 D1 음수 여야 해.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얘가 중근중근 이런 거 불가능해. 하나 중근되면 하나가 허근이 되면 하나 중근되면 하나 두줄근돼. 이해되니? 자, 그래서 D마 4A는 음수 1마 4A는 음수 1마 17마 4A는 양수 딱 이렇게 나와야 돼. 이해되니? 그래서 A가 4분의 1보다는 크고 4분의 17보다는 작아야 되고 4분의 17은 4.삐삐삐거든? 맞니? 그럼 정수로 얘기를 하면 A는 1부터 4까지야. 이해되셨나요? 자, 식으로 푸는 거를 선생님이 최대한 많이 축약을 한 거야. 식으로 푸는 걸 선생님이 최대한 많이 축약을 했다. 자, 그러니까 자, 여기 마무리는 똑같은데 요 과정을 우왕여고 3학년 이경진 학생의 풀입니다.
자, 무항유고 3은 이경진 학생이 1학년 때 했던 풀이야. 이렇게 풀면 안 돼요? 오, 대박, 너 천재다. 자, 이런 풀인데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해낸 거 아닐 경우에 출처를 갖다 명확하게 밝혀줘야지. 내가 개발하는 건 내가 개발하는 거 막 자랑을 하는데, 자, 이거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풀었어. 그러니까 이것도, 그러니까 원래는 그냥 다 막 넣고 막 그대로 풀고 막 한 다음에 되게 복잡해 막 한 다음에 이렇게 해서 풀었었는데, 그나마 식을 제일 예쁘게 추린 게 지금 이 상태거든. 근데 이 상태도, 그러니까 이렇게 예쁘게 추리겠다는 생각하는 것 자체가 좀 쉽지도 않고. 자, 우리 경진이 풀이는 요 과정을 더 압축하게 됐는데 생각하기는 조금 더 어려워. 하지만 되면 대박이야. 초고속으로 압축이 돼. 생각 시작하자. 여기로 와. 어떤 거냐? fgx와 fx가 함수값이 같다라고 하는 거야. f는 하필 몇 차 함수니까? 2차 함수니까. gx가 그대로 x와 같은 상황인 거야. 대칭일지. 2분의 x 플러스 gx가 fx의 대칭축 1이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fx라고 하는 그래프를 두고 둘이 같은 위치에 들어갔던가, x랑 gx랑, 오케이? 아니면 하나는 x 하나는 gx 이렇게 들어갔던가, 이거다. 그러면 생각을 하자마자 바로 얘가 이거야, 얘가 이거야. 이 새끼 천재지 않냐?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내신을 3학년 내가 확인한 거는 2학년 2학기까지고 3학년 1학기도 지금 들리는 얘기로는 1등을 맞았을 거라고. 이제 2학년 2학기 때까지 내가 성적표를 확인했으니까 1학년 1, 2학기, 2학년 1, 2학기 수학이 모두 1이야. 그런데 그렇게까지 완벽했냐면 그렇진 않아. 중간고사는 다 2야. 근데 기말에 추격해서 1, 또 기말에 추격해서 1. 이거 2학년 1학기 때까지 해. 딱 2학년 2학기만 중간고사 딱 100점 맞아. 오. 무학여고는 그게 가능해. 시험에 보통 100점이 2명에서 3명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한대처럼 100점이 안 나오는 시험지는 아니야. 거기 시험지는. 그러니까 많을 때는 4명까지도 나오고, 물론 어려울 때는 없을 때도 있어. 보통 기말은 없어. 왜 중간고사 때 100점 맞을 때도 나오니까 기말은 이게 등급격차 벌려야 돼가지고 이게 기말을 걔가 어렵게 되거든. 그러니까 중간고사 같은 경우에는 되게 편한 마음으로 선생님들이 돼. 그러면은 1컷이 95.4 이렇게 돼. 그러니까 이제 몇 점짜리를 갖다가 소수점에서 달라지고 객관식 몇 번을 쓰려냐 가지고 이게 1등급과 2등급이 갈라져. 그러니까 이제 막 이게 변별력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막 항의를 받잖아. 기말 개 어렵게 돼. 그러면 진짜 실력들이 쭉쭉 벌어져. 그러니까 얘네도 기말고사는 한 대 느낌 나. 100점 없고 막. 아무튼 그렇게 되는 학교였는데, 어쨌든 항상 완벽하게 되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결국 노력의 결과로 5, 1등급을 만들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친구였거든. 너희들 1학기 때는 1등급이 아니었지만 2학기 때부터라도 나머지를 갖다가 노력으로 1등급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일단은 중간고사 때 2등급 이내만 들어도, 오케이? 기말고사까지 합산해서 1등급 같이 또 만들 수도 있다. 이런 얘기이기도 하고요. 물론 나는 이번 중간고사에 너희들이 1등급이 나왔으면 한다. 선생님도 자존심이라는 게 있어. 너희들이 이번 중간고사에 1등급이 나와줘야 한다. 여러 번 얘기하죠. 니들 점수가 내 점수다. 그러니까 너희들 내신 기간에 나도 내신. 너희들 밤새 공부할 때 나도야. 그렇게 되게 돼 있어. 왜 결국 이렇게 막 개별오답 자료
만들어주고 매번 테스트 만들고 하는 게, 그러니까 그 내신 대비 기간 전에는 테스트를 그냥 맨날 재활용을 그냥 편하게 하거든. 작년에 했던 걸 이제 번호도 안 바꿔. 그냥 내. 괜찮아. 충분해. 그런데 내신 대비 기간에는 매번 새로 내. 그러니까 기본 틀은 작년에 썼던 걸 썼다고 하더라도 올해 시험 범위와 작년 시험 난이도와 등을 감안을 해서 매번 새로 리뉴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작년에 봤던 기록을 보고 점수가 이렇게 시험지에 이렇게 분포됐으니까 난이도 순서를 이렇게 재배열을 한 다음에, 그럼 거기서 난이도가 이렇게 꾸준하게 늘어나려면 이런 거 갖다 신경 써가지고, 아 작년에 이걸 애들이 이렇게 못 봤단 말이야. 이렇게 쉬운 시험지를 난이도 조금 올려 막 이렇게 미대 조정을 해가면서 내신 대비 기간에는 정말 선생님이 심혈을 기울여서 시험지를 내고, 거기에 또 뭘 해줘? 시험 볼 때마다 첨삭을 해주고.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너희들 시험 기간 때 밤새 공부, 나는 그때야. 똑같이 내신 대비를 하는 거고, 너희들도 일요일날 하거나 나도 주 7일 근무 하게 되는 거고, 명절 때도 나와서 수업하고 너희들도 명절 때 나와서 공부하고 막 이런 게, 그러니까 똑같이 우리 내신을 하고 그 다음에 너희들 받아온 성적이 내 성적이다. 난 항상 그런 마음이야. 너희들 1등급? 나도 1등급. 너희들 2등급? 나도 2등급. 난 거기까지 그럭저럭 행복해. 그런데 어쨌든 너희들 이번에 1등급이 나와줬으면 좋겠다. 나도 자신심을 알겠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선생님이 기본적으로 바탕 없는 애들한테 이런 얘기 안 해. 그러면은 그냥 부담이고 스트레스일 뿐이다. 될 가능성이 있는 애들한테 하는 얘기야. 선생님이 원래 대치동에 있을 때 유명한 게 뭐였어? 100점 주문을 외우면 100점이 나와. 그러니까 그것도 근본 없는 애한테 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얘네 학교 시험은 난이도가, 평소 난이도가 100점이 나올 수도 있는 학교 난이도 시험일 때, 그리고 얘가 충분히 공부가 잘 돼 있을 때, 너 이번에 100점 맞아? 아 무슨 100점이에요? 이렇게 당연히 이렇게 반응을 하잖아. 아니 너 오늘 이번에 100점 나와. 맞아와? 아 그게 말도 안 돼. 무슨 100점이야. 아니 너 이번에 100점 맞아. 시험 전날까지 얘기해. 너 내일 100점 맞아와? 그럼 100점 맞아. 그러니까 한번,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100점은 아닌데 다 맞고 서두른 감점. 그러니까 그때 딱 3명 반인 반이 있었어. 그때가 이제 대치동에 있을 때 그쪽이 이제 문과반이었어. 그러니까 문과는 좀 시험 쉬워. 대치동에서도 이거보다. 학교 셋이 다 다르긴 했어. 근데 애들이 다 바탕이 잘 돼서 되게 잘 만들어졌어. 3명한테 똑같이 니네 다 100점 맞아. 니네 다 100점 맞아. 니네 다 100점 맞아. 한 명 정확하게 딱 100점. 한 명 97점. 서술은 3점 만점. 한 명 90점인데 맞긴 다 맞았어. 서술형에서 10점을 감춰서 먹었어. 근데 걔는 되게 억울할 만했던 게 뭐냐면 학생 100점이 너무 많아가지고 막 말도 안 되는 것도 막 다 감점을 했어. 그러니까 걔 입장에서는 되게 억울하지. 특히나 걔는 더 억울했던 게 걔 중학교 때까지 야구하던 애야. 그러니까 이제 1학년 때까지는 대신 조지고 어쩔 수 없고 3학년 때까지 야구만 해도 어떻게 해. 근데 이제 꾸준하게 공부를 해가지고 이제 그 집안이 조금 그렇기는 해. 형이 서울대 법대 이렇거든. 아빠가 검사, 부장검사 이런데 아무튼 그렇게 이제 얘가 부상 때문에 야구를 더 이상 못하게 됐어.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와서 이제 공부를 해야겠다. 이제 어쩔 수 없다. 공부를 하는데 그러니까 처음에는 안 되지 잘. 내내 운동만 하는데 어떻게 공부가 잘 돼. 공부를 열심히 하기 시작을 했고 공부를 이제 열심히 해서 1학년 때는 조졌지만 점점 이렇게 실력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2학년 올라와서 이거는 너무 부담스러울까 문과로 와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잘 쌓여서 이제 그래갖고 이제 제대로 공부해서 자신이 첫 시험 딱 본 거야. 그래서 다 맞아서 행복에 겨웠는데 성적표가 나올 때 불조로 나오니까 얘가 막 와가지고 막 진짜 막 쌍욕을 하면서 막 학교 선생님들 왔다 막 진짜 어떤 걸 깠는지 알아요? 그래서 막 칠판 막 적어 막 이렇게 썼는데 이것 깠어요 막 그러면서 자 억울할 만도 하지 계속. 아무튼 내가 안 되는데 그렇게 100점 맞아보라고는 안 해. 그거 마찬가지로 너희들한테 안 되는데 1등 맞아보라고 하는 거야. 기본적으로 지금 한대 시험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너희들한테 100점 맞아보라고는 안 하지. 한대 시험 원래 100점 맞자고 보는 시험지가 아니니까 너희들한테 100점 맞자고는 안 하고 그런데 너희들 다 1등급 맞을 바탕은 충분히 마련되어 있다. 오케이? 그러니까 시험 보는 날 멘탈만 안 무너지면 내 솔직히 1등급 나올 거라고 봐. 시험 보는 날 멘탈만 안 무너지면. 그게 되게 중요한 건데
좀 이게 마인드 컨트롤로 힘들다 그러면 청심환을 먹던 거야. 약간 이런 방법이라도. 그러니까 원래 그건 수능 때 먹는 거거든. 그렇지만 수능 볼 때 먹는 건데. 아니 내가 수능 보던 날 엄마가 청심환 사줄까 말씀하시는데 에이 창피하게 뭐 청심환이야 라고 하고 수능 보러 왔거든. 2교시에 그러니까 2교시가 이제 수학 끝나고 나서요. 수학 끝나고 나서 2교시에 도시락을 먹으면서 밥이 안 나와. 그러니까 내가 원래 어떤 성격이냐면 긴장을 해도 내가 스스로가 긴장한 줄 몰라. 긴장을 해도 내가 긴장한 줄 몰라. 그러니까 괜찮아. 그냥 넘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스스로 긴장이 느껴지면 그때부터 더 긴장하게 되거든. 경직이 되고 멘탈 나가고 풀 수 있는 거 못 풀고. 그런데 나 같은 경우 원래 성격이 긴장을 잘 못 느끼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희들 처음 수업할 때 처음 만나서 선생님 긴장을 하나도 못 느꼈지. 근데 사실 나도 그냥 긴장했어. 근데 나 스스로가 그 긴장을 못 느끼기 때문에 예측이 넘어가는 거야. 우리 학원 처음 왔을 때 그 전까지 선생님 있던 학원에서는 저 카메라로 이렇게 촬영 같은 걸 한 적이 없어. 수업마다 카메라로 촬영한다. 긴장을 굉장히 했겠지. 영상 가서 집에 가서 이제 모니터링을 나도 이제 해보는데 내 수업이 어떤가. 영상 촬영을 나도 처음 해봤으니까 이제 모니터링을 해보는데 확실히 긴장한 티는 안 나는구나. 여기 학원을 와서 처음으로 한 수업이니까 나도 긴장을 했을 거 아니야. 당연히. 긴장한 티는 안 나. 근데 그날 점심에 밥을 먹는데 수능날 밥이 안 나오는 거야. 진짜 하겠구나. 선생님 체험을 보면 알겠지만 밥 잘 굉장히 잘 먹는 사람. 웬만큼 무슨 일이 있어도 밥이 안 넘어가는 일이 잘 없는 사람. 그런 생각했어. 나 초점 먹고. 실제로 수능 끝난 다음에 내가 채점을 해봤더니 막 수학에서 계산 실수 몇 개 했더라고. 얼마나 없고. 내가 모르는 문제 딱 하나 있었거든. 개치가 맞았다. 모르는 문제 하나 있었는데 개치가서 맞았어. 100점인가? 그러니까 그 문제부터 제일 먼저 지적을 했지. 딴 거보다. 그 문제부터 제일 지적을 했지. 맞았어. 100점인가? 왜? 그래서 병신. 이짓을 몇 개 했어. 근데 다행인 건 그때까지만 해도 전체 학력 수준이 그렇게 높질 않아가지고 그렇게 병신짓을 했어도 수학이 100분위로다가 0.9 몇 % 이렇게, 그러니까 그때의 표현으로 99점 몇 % 이렇게 나왔거든. 100분위로. 그러니까 다행이긴 한데, 그러니까 그때 얼마나 멍청했냐. 지금 그 시험 거기서 그 교과 애가 되는 애들 빼고 지금 너희들 주면은 다 맞아 니네. 100점 맞아. 되게 싫어. 그러니까 그때는 그거 가지고도 수능 어려웠는데 어쩌다 막 그랬어. 전과목 만점자가 없었어. 내가 수능 볼 때까지만 해도. 내 다음에 처음으로 전과목 만점자가 나왔던가 그럴 거야. 1명. 그 다음에 전과목 만점자 4명. 근데 그때 시험지 니네 주잖아. 다 맞아 니네. 지금 시험 문제가 훨씬 어려워. 아무튼 긴장 많이 하면 청소년의 정말 어떤 말은 괜찮은 방법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니네 멘탈만 안 나가면 솔직히 다 1등은 맞을 거라고 봐. 실력은 충분해. 남은 2차 주제는 최종점까지 꾸준하게 만들어 봅시다. 오케이? 자, 몇 분 안 남았지만 문제도 풀면서 개별 조각과 지연이 질문하는 거 이어서 보기로 하고 자, 질문합시다.